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IT본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IT 매니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2024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푸른 용해, 갑진해, 값지게 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새해의 가장 큰 행사 그러면 CES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있는 행사입니까? 라스베가스죠. 네, 맞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고요. 네. 그 전에 사전으로 컨퍼런스 미디어 행사들은 그 전부터 해서 한 6, 7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제일 궁금한 거 가시나요? 갑니다. 아, 네,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먼저 가서 좀 재밌는 것들 많이 가지고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네. 가시면은 누가 또 이 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쨌든.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그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실제 쇼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3대 IT 쇼 혹은 3대 가전박람회라고 불리는 게 이 CES, 그 다음에 이제 MWC라고 불리는 스페인에서 하는 모바일 중심에 있고 또 독일에서 열리는 IFA라고 하는 이제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CES가 가장 주목받고 가장 규모도 큽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연초에 열린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열리기도 했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제대로 된 규모로 엄청 크게 열리게 됩니다. 어느 수준이냐? 전 세계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요. 와. 작년에 2,500개 정도 참여했는데 올해 이제 1,000개 이상이 더 참여하고요. 이 전 시장이 작년보다도 10% 넓어져서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거의 뭐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라스베가스 전체가 그냥 이 전시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고요. 또 이제 참여자들도 지금 생각할 때 역대 최대 수준 한 13만 명 정도의 글로벌 관람객이 행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IT, 가전 또 전 세계에 있는 기술이 다 모여 있는 박람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20년 전에 라스베가스를 가봤던 게 기억나는데 참 뭐 볼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가 더 특별한 것이 CES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쇼를 운영을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이제 가전 협회였어요. 그래서 CEA였는데 이게 2010년에 CEA의 E를 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술 협회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 CES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쇼가 관심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전 박람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나가면 삼성, LG 이 두 회사가 어떤 데가 더 큰 TV를 만드느냐, 뭐 어디가 3D TV 기능을 넣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상당히 관심을 받던 게 이 CES였거든요. 네, 드럼 세탁기는 어느 회사냐?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워크맨도 처음 되고 마우스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2010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기술 협회가 이름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CES에서 원래 이거를 국제 가전 박람회라고 불렸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CES라고 불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IT 기계 이런 데들이 조금씩 이 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보면은 뭐 가상현실, 스마트홈,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최근 10년 동안에 이 CES에서 화제가 됐던 건 오히려 TV 크기 이런 것들보다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혹은 이제 뭐 우주선 뭐 이런 것들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율주행 그러면은 현대차도 이 행사에 참가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나오고 또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HD 있잖아요. 현대 HD. 거기 HD 현대가 이번에 원래 중장비 회사잖아요. HD 현대라고 조선이죠. 하면. 그렇죠. 조선. 네, 죄송합니다. 조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H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조연설자로 또 참여를 합니다. 정몽준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쇼는 가전박람회에 가까웠는데 그런 아주 큰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그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좀 예전과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덕진 소장 가는데 저는 못 가고
어떻게 같이 가실래요? 시사본부 내려놓고 가신다면 언제든 네,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도 뭐 좀 만료가 됐나? 네. 자, CES는 네. 매해 또 전시 주제가 상당히 그쵸. 조명을 받습니다. 올해의 모토는 뭔가요?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년은 Be in it 이라고 하는 키워드였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불확실성한 급격한 사회 기술의 변화를 IT 기술로 좀 풀어보자라는 쪽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인류를 구하는 기술 아니면 건강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는 All Together All On입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 함께 모두 다 연결돼야 된다라는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어떤 걸로 다 연결되고 하나로 되느냐?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술들이 포인트는 다 AI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는데 그 기기들이 다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줄 거고요. 그 외에도 어떤 기계들이 됐든 이제 기계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예를 들면 가전이라고 쳤을 때 냉장고랑 뭐 청소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AI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혹은 이제 도시와 자동차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도시에서의 시스템이 내 자율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식의 미래를 꿈꾸고 보여주는가에 대한 메시지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CES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기술보다는 앞으로 나올 기술 혹은 그 기업의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네요. 네, 전체 3천여 곳 기업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 600개 정도 국내 기업입니다. 상당히 네. 우리가 CES 행사의 큰 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큰 손이죠.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뭐 네. 마케팅의 이유 여러 가지 기술을 또 쫓아가는 네. 또 함께 하는 또 주도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단순히 이렇게 부스를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번에 대기업의 뭐 이사급 이상이나 이제 C레벨들이 많이 나가시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그 공공의 예를 들면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참관을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그렇게 효율이 없겠죠. 원래 이 CES라고 하는 쇼의 근원은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의 비즈니스 미팅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와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이런 걸 참관하는 게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 쇼가 4일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에 부스에서 계속 미팅이 일어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한 곳당 평균 29번 이상의 현장 미팅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전 세계에게 우리 기업의 기술을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쇼가 어떻게 보면 이 CES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주목 못 받던 우리나라 기업이 역으로 미국에서 주목받아서 오히려 저 기업 뭐야? 알고 봤더니 한국 기업이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다시 투자 요청이 오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 기술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쇼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다양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묶어서 나간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한국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분들을 지나다니면서 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VIP들 아니면은 뭐 이런 공공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또 자리가 또 CES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말 그대로 이제 사통팔달의 네. 집결지가 된다. 네네네. IT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 시간에도 인공지능 이야기 AI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까도 이제 이번 핵심은 AI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네, 올해 중요한 이슈는요. 작년에는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챗GPT 같은 거 보면 우와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푸드테크, 그러니까 음식에 기술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제가 어떤 음식이 남았는지를 카메라가 다 찍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소위 우리가 냉털이라고 그러죠. 냉장고 털기.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바로바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는 이런 이제 AI가 소소한 역할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진짜 그걸 가지고서 이른바 우리가 뭐 냉털 또 뭐 냉부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로봇이 또 요리까지 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이제 작년에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로봇 팔 이런 것들이 집에 적용되는 것들에 대한 모습도 이제 삼성에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커피를 이렇게 타주는 이제 로봇 팔로 돼 있는 것들 이제 왕왕 요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프라이팬 잡아주고 이런 팔들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는 또 재밌는 컨셉을 하나 가져오는데 조그만한 로봇, 아주 귀여운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로봇한테 제가 야 청소 좀 해줘라고 얘기하면 얘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한테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집안을 마치 비서처럼 혹은 되게 귀여운 인형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할까라는 걸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의 인공지능과의 연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 뭐 SK 같은 경우에도 뭐 ESG나 기술 안보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크게 묶어서 좀 보여주는. 이번에 SK가 상당히 큰 부수를 설치한다면서요. 네, 작년부터 좀 달라진 건데요. 작년부터 달라진 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전에는 부수들 따로따로 차렸어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 따로, 뭐 텔레콤 따로. 근데 이번에 7개 이 SK 관련 회사가 같이 이제 하나의 컨셉을 보여주는 큰 부수를 차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연결될까라고 할 때 이 CES가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철학이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뭐 환경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걸 뭐 경험하게 해주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ESG를 잘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좀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 현대차의 UAM 얼반 모빌리티도 상당히 곽광을 받았는데 역시 모빌리티 분야도 CES의 네. 중요한 하두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CES의 C가 카다라고 자동차다, car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2, 3년 전부터 이 모빌리티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올해도 모빌리티 기업이 300곳 이상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웬만한 유명한 기업들이 다 나오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 수소에너지 생태계 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전환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미국에 있는 법인인 슈퍼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서의 신형 모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일부 체험을 한다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날아가는 걸 체험을 시켜줄 것 같진 않고 그건 안 되겠죠. VR이나 AR처럼 이런 걸 끼고 이런 느낌이 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체적인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혼다 이런 데들이 자율주행 뭐 이런 기술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라서요. 좀 날아가는 것 또 그 땅에 있는 것들 또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좀 쇼에 가면은 제일 재밌는 부스 중에 하나가 이 모빌리티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한참 줄을 서 있어야 될 체험을 직접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 회사인데 트랙터가 거의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바퀴 크기가 제 키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나게 큰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제 농지를 개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보고 저 센서의 크기를 눈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경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정말 동공이 커질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은 곳이 바로 CES가 될 텐데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디지털 강국입니다. 많은 수의 회사가 또 CES에 참여를 한다는데 우리 스타트업들의 약진도 돋보인다면서요. 네,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CES에 가면 최고 혁신상이라는 걸 미리 받아요. 이제 많은 상을 주는데 그중에서 최고 혁신상은 총 36개밖에 없거든요. 36개 중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13개를 이미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받았고요. 스타트업이 8개를 받았어요. 그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또 이 CES를 통해서 좀 전 세계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출연을 못 하시게 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거라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싹 정리해서 한번 좀 즐겁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긴 한데 하여튼 이번에 가셔서 잘 보고 오셔서 좀 구체적인 실감나는 그 CES 현장의 모습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1년 내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1년까지는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6개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CES 안 보러 가고 태양의 서커스 보러 가는 건 아니죠? 태양의 서커스는 아니고요. 그 옆에 다른 걸 보긴 하는데 태양은 안 봅니다. 네.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IT맨 또 미국 CES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